윷놀이, 한과, 상모 돌리기, 한복, 김장과 김치, 어느 나라의 문화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막 우리 것, 우리 문화, 우리 전통 어쩌고 저쩌고 이런 얘기를 즐겨서 하는 사람은 아니지만 한식도 잘 안 먹고요. 그래도 저런 것들이 한국 문화의 요소들이라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에요. 방금 말씀드린 것들은 또한 공통점이 하나 있는데 이번 그 나라 올림픽의 홍보 영상에 등장했다는 겁니다. 기존에 한국에도 송출됐었던 한복 장면뿐 아니라 한국에 송출이 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홍보 영상에는 백두산에서 한복을 입고 제사를 지내거나 장구를 치고 상모를 돌리고 강강술래를 하고 모여서 김장을 담그거나 윷놀이를 하는 장면이 그대로 담겨 있었어요. 한국의 언론, 정치권, 여론이 동시다발적으로 불편한 심기를 드러내자 그 나라는 이런 변명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나라 안에도 그 부족이 살고 있기 때문에 저도 답답해요. 직설적으로 얘기를 못하는 거. 그 부족이 자기네 일부이므로 이 모든 전통과 문화 요소들이 자기네 문화의 일부라는 거예요. 자기네 문화이기도 하기 때문에 자기네가 자기네 문화라고 소개를 해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과연 말이 되는 주장일까요? 살짝 혼란스러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반대로 한번 얘기를 해봅시다. 미국에 가면 차이나타운이 많죠. 대도시마다 하나씩은 다 있습니다. 실제로 굉장히 많은 그 나라 출신 사람들이 미국에 살고 있어요. 숫자로 비교를 해보자면 그 나라 내의 그 부족 사람들, 지읒국 내의 지읒 부족 사람들은 200만 명이 채 되지 않는 숫자로 추산이 됩니다. 그런데 반해 미국 내의 그 나라 출신 사람들의 숫자는 2016년 기준 500만 명이 넘어요. 훨씬 많은 숫자죠. 이들 중에 상당수는 자기 문화를 그대로 지키면서 가까이 모여서 삽니다. 영어를 아예 한마디도 못하는 사람도 널렸어요. 자, 그러면 미국이 홍보 영상에서 그 나라의 전통적인 장면이나 문화들을 미국의 것이라고 소개를 하면서 우리는 문화의 용광로다. 미국에는 수많은 문화가 모여 살고 있고 이것 역시 일부 미국인들이 향유하는 미국인의 문화다. 그러니까 니들은 이게 미국의 것이 아니라고 주장을 할 수 없다. 이렇게 말을 한다면 어떨까요? 여러분은 이 주장을 받아들이시겠습니까? 과연 그 나라는 미국이 이렇게 주장을 한다면 그걸 받아들이고 납득을 할까요? 지읒 부족은 지읒국 내에서 오래 살았고 미국의 그 나라 사람들은 오래 살지 않아서 문화의 일부가 아니다. 인정할 수 없다. 이렇게 주장할 수 있을까요? 천만에요. 미국에 그 나라 사람들이 처음으로 대거 이민을 가기 시작한 게 지금으로부터 170여 년 전 1850년대입니다. 거의 미국의 역사와 함께 한 거예요. 이 정도면 미국 문화의 일부 아닌가요? 100년을 같이 살면 외국 문화고 200년을 같이 살면 자국 문화다. 뭐 이런 식으로 정해진 기준이 있는 것도 아니고 나라의 역사와 함께한 사람들이라면 그 나라 문화로 인정을 해줘야죠. 안 그렇습니까? 그러나 이렇게 주장을 한다면 그 나라 사람들은 당연히 안 받아들이겠죠. 난리가 나겠죠. 지읒 부족의 기원은 대체로 조선에서 이주해 나간 이주민들이 모여 살던 것에서 시작된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그들을 동포라고 부르기도 해요. 저는 동의를 못합니다만 명백하게 이쪽에서 기원한 문화임이 정의될 수 있는 요소들을 단지 옮겨와서 살고 있다. 국적이 이 나라로 바뀌었다. 이런 이유로 자기네 것이라고 주장을 한다면 미국도 그 나라 문화를 자기 것이라고 주장하고 그 나라 음식들을 아메리칸 푸드라고 부를 수 있겠죠. 그뿐입니까? 인디안타운이 있으면 인도 문화도 자기네 거고 멕시칸들이 모여 살면 멕시코도 미국의 일부라고 주장할 수 있을 거예요. 그게 논리적으로 정합한 주장입니까? 무엇보다도 지읒국, 자기네가 그걸 못 받아들일 텐데요. 미국 너도 문화 용광로니? 우리도 문화 용광로야. 반갑다. 이러지 않을 거면서 자기 나라에 발이라도 하나 걸치면 다 자기 문화라고 주장을 하고 그걸 올림픽에서 홍보를 하고 있다. 잘못된 입장 아닌가요, 이건? 솔직히 말해서 걔네들이 그러던가 말던가 저는 관심도 없습니다. 우리를 화나게 하고 구역질이 나게 만드는 건 사실 그 나라가 아닌 이 나라 정부예요.
이번 사건이 일어나자마자 사람들의 복장을 터지게 한 건 문체부 장관 황희였습니다. 항의를 할 예정이냐고 묻자 항의를 할 필요가 없다면서 이렇게 어디 문화라고 얘기해 주는 것이 문화 다양성 측면에서 더 좋지 않느냐고 앞뒤도 맞지 않는 말을 짓거려요. 문화 다양성이 여기서 대체 왜 등장을 합니까? 단어 뜻이 뭔지도 모르고 떠든 게 아니고서야 내 물건을 다른 누군가가 지 거라고 우기면 뭔가가 다양해진 겁니까? 소유권의 다양성인가요? 그 나라가 이걸 한국 문화라고 소개를 한 것도 아니고 그냥 자기 문화의 일부라고 소개를 한 건데 대체 어디에 문화가 다양해졌습니까? 우리 문화가 이렇게 많이 퍼져나가는 것이라고 볼 수도 있다. 우리가 한국 문화에 대해 스스로 자신감을 가질 필요가 있다. 소프트 파워로 문화를 평정한 유일한 경우 아니냐. 우리 문화가 확산하는 과정. 황희는 이런 말도 안 되는 얘기를 계속 씨부리는데 문화를 평정한 게 아니라 공식석상에서 한국 문화를 소개한 게 아니라 자기 문화의 일부라고 소개를 했다니까? 뭔 똥망 소리를 자꾸 짓거리고 앉았어요. 장관이 돼가지고. 우리 문화가 대체 어디에서 어떻게 확산이 됐다는 겁니까? 내 노래를 남이 베껴서 자기 이름을 붙여서 팔아먹으면 내가 내 노래가 퍼졌다고 자랑스러워해야 됩니까? 내가 내 노래로 가요계를 평정한 겁니까? 스스로 자신감을 가질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화가 난 사람들은 자신감이 없어서 이러는 거다. 자신감이 없는 국민 니들 잘못이다. 뭐 이런 얘기입니까? 심지어 지가 한복을 입고 가서 앉아 있었다고 그게 무언의 항의 표시를 한 거라고 진짜 무슨 뻘소리 경진대회에 출전한 것 마냥 쉴 새 없이 뻘소리를 떠드시는데 아니 그게 지들 문화라고 주장하는 사람들 앞에 그 옷을 입고 나타나면 그게 무슨 항의의 표시입니까? 그 옷을 동경해서 입은 거지. 그걸 보는 외국인들이 뭐라고 생각하겠어요? 아, 원래 저 사람의 문화인데 도용당해서 항의를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할까요? 아니면 아, 저기 지읒국의 전통 의상을 입은 사람이 앉아있네? 이렇게 생각을 할까요? 이재명도 이 주제로 왔다 갔다 해요. 얼마 전에 토론에서는 그 나라가 중요하네. 사드 배치 때문에 우리가 피해를 봤기 때문에 그런 일이 생기지 않게 해야 되네. 뭐 그럴 거면 그냥 항복을 하고 속국이 되지 그러냐 하고 묻고 싶은 그런 말들을 막 쏟아냈으면서 이번 올림픽에 대해서는 여론이 안 좋아지니까 단 며칠 만에 항의 모드로 돌변했어요. 그런데 그 문장이 웃깁니다. 대국으로서 과연 이래야 하는가 의심이 든다. 그놈의 대국 대접은 숨길 수가 없나 보죠. 국회의장 박병석은 무슨 그 나라의 소수민족 통계를 읊으면서 이해와 존중이 필요하다. 다양성에 대한 이해 증진이 필요하다. 무슨 지읒국 홍보 영상을 찍고 있는 건지 뭔지 그 나라 브리핑에서나 들을 법한 얘기들을 막 떠듭니다. 갑자기 문화 컨텐츠를 전면 개방하자면서 문화 컨텐츠랑 이게 대체 무슨 연관인지 전혀 모르겠어요. 더 어처구니 없는 것은 이번 일이 처음 있는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충분히 예견이 됐었어요. 뭔가 조치를 취할 기회가 얼마든지 있었습니다. 그 나라는 예전 이 올림픽의 홍보 준비 영상부터 한국의 문화들을 이미 포함시켜서 영상을 제작했었고 그걸 확인한 사람들이 조치를 취하라고 계속 경고를 해온 상황이에요. 국감에서도 문체부의 지적사항으로 언급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아무런 대응도 하지 않았어요. 외교부는 이걸 가지고 욕을 먹자 자기들은 소극적으로 대응하지 않았다면서 자기들의 적극적 대응을 설명해요. 모니터링을 했다. 문화적 다양성에 기초한 이해 증진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이러한 노력을 계속 경주하겠다.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해왔고 앞으로도 아무것도 안 하겠다는 얘기를 장황하게 설명합니다. 이 정부, 문재인 정부의 그 나라 대응을 보고 있으면 아주 국민들이 화가 나서 미치고 팔짝 뛸 노릇이에요. 공식적으로 속국이 돼도 이거보다는 더 강하게 대응하지 않을까 싶은 그 나라랑 문제만 생기면 국익을 따져야 된다면서 굴에 기어들어가는 쥐새끼 마냥 낑낑거립니다. 그 나라랑 부딪히면 무조건 국익이 상하니까 무조건 저 자세로 입 딱 다물고 하고 싶은 대로 하게 놔두자. 하자는 대로 하자. 하지 말라는 것 안 해야 된다. 중요한 무역 파트너라서 절대로 심기를 거스르면 안 된다고요. 그런데 웃긴 것은 더 중요한 무역, 정치, 군사, 경제 파트너인 미국이나 일본 앞에서는
이 술이 식기 전에 머리를 다 잘라올 것처럼 세상에서 제일 용감해요. 약속 어기고 거짓말하고 면전에서 모욕 주고 뭐 동참해달라 그러면 모조리 다 거절하고 미국 니들 때문에 조선이 망했다고 호통을 치고 축하한다고 케이크를 준비했더니 나 단 거 안 먹는다고 치우라고 하지를 않나? 아니 니들은 그놈의 국익을 대체 왜 그 나라 앞에서만 따집니까? 그 나라는 중요하고 무서운데 미국, 일본은 만만합니까? 미국, 일본, 호주와는 국익이 안 엮여 있습니까? 그리고 온 국민 얼굴에 먹칠을 하면서까지 그렇게 비굴하게 굴었으면 대접이라도 받던가 진짜 국익 증진이라도 해오던가. 대접이라고는 문전박대 당하고 혼자서 밥 처먹는 거 국익 하더니 대체 니들이 무슨 국익을 가져왔습니까? 그 나라 언론에 기사가 나왔어요. 황이나 박병석이 떠드는 말을 인용하면서 한국의 현명한 공무원들이 여론을 진정시킨 사례로 소개를 했습니다. 좋냐? 대국에 칭찬받아서 뿌듯하냐? 이 꼴을 보면서 그 나라가 뭐라고 생각을 하겠어요? 아, 이 맛에 끈앞풀을 키우는구나. 알아서 잘들 하는구나. 이러고 흡족해하고 계시겠죠. 이 기사는 이렇게 말을 덧붙입니다. 한국 사람들은 최근 지나치게 민감하고 열등해졌다. 역사를 직시하지 않으며 의도적으로 역사를 조작한다. 국민들이 이런 말을 듣게 한 게 누굽니까? 저놈들이에요. 맨날 국익 타령하면서도 정작 한 거라고는 비열하게 굴종한 것뿐인 저놈들, 문재인과 그 떨거지들. 무슨 일이 터져도 대국이 노하시면 안 되니까 우리끼리 사귀고 넘어가자. 니들이 자신감이 없으니까 이런 일에도 화가 나고 그러는 거라고 국민들한테 꾀꾀거리는 내놈들이 지금 이 상황을 만든 거예요. 내놈들이 국민을 이런 꼴로 밀어 넣었습니다. 진심으로 다시는 니놈들의 시대가 오지 않기를 바랍니다. 니놈들은 대한민국의 수치예요. 오늘 지식의 칼은 여기까지입니다. 재미있게 보셨으면 지식의 칼 채널을 구독해 주시고 이 영상을 주변에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들이 공유해 주시면 설득은 제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